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한나라당 내의 국정 쇄신론이 연일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 미디어법 처리를 정기국회로 미루는 방안이 여권 내부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강원도 인근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에서 오늘 폐막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공동 언론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과 남경필 의원에 이어 대통령의 측근 의원들까지 지도부의 사퇴와 정부 청와대의 인적 쇄신론에 동조하고 나서면서 여권 내부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기 기자입니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이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스스로 진퇴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공 최고위원은 지난 1년간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구의 그 압력이나 압박에 의해 가지고 결심하는 사태가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가지고 스스로 이제 진퇴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시점에 온 겁니다. 정태근 의원 등 수도권 출신 한나라당 초재선 의원 7명도 기자회견을 갖고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지도부 교체와 동서, 계층, 정치 통합을 위한 국정 전반의 대쇄신을 촉구했습니다. 국정쇄신 지도부 교체 논의의 물꼬를 튼 쇄신위원회는 내부 의견으로 쇄신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쇄신만이 국민 통합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원칙 속에서 오늘 친박 진영을 포함한 다수의 위원들이 조기 전대에 부정적이고 친이 일부에서도 내년 초 조기 전대론이 나오고 있어 여권 쇄신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이재기입니다. 6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미디어법 처리 문제를 정기국회로 연기하는 방안이 여권 내부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쇄신특위는 최근 회의를 통해서 여야 간 극단적인 대립이 예상되는 만큼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심층적인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기하는 등 속도 조절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미디어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론을 모으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북한이 강원도 인근에서 중거리 미사일 서너 기를 발사할 준비를 하는 것이 정보당국에 포착됐습니다. 이번 중거리 미사일은 사정거리 1300km급의 노동 미사일로 추정되지만 사정거리 3000km 이상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을 이동시킨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결국 ICBM 발사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삼남 김정은을 후계자로 낙점하고 전 세계 외교 공간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등 최근 북한의 강경 행보가 후계 구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특별 정상회의 폐막에 맞춰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공동 언론 성명을 채택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주에서 곽인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육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등 북핵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남북한 동기수교국인 아세안 국가들이 북핵 문제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가 정상들은 오늘 특별 정상회의에서 공동 언론 성명을 채택하고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결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제외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또 북한의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육자회담 재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정상들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모든 관련국들이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한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 이어 한 아세안 투자 FTA 협정을 체결하는 성과도 거둬 경제 교류에 머물렀던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관계가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따뜻한 이웃, 번영의 동반자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특별 정상회의는 이 대통령이 올해 초 내건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본 궤도에 올리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제주에서 CBS 뉴스 곽인숙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박연차 구명 로비의 핵심 인물인 천신일 세종나무 여행 회장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천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며 세무조사 무마 로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말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이인규 중수부장 등 중수부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오늘 아침 봉화산 일대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대 관계자와 법의학자 등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는 사절을 나오는 장면부터 투신한 노 전 대통령을 발견해 병원에 이송하는 장면까지 당시의 모든 행적이 시간대별로 재현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와 국가수의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서거 경위에 대한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대 교수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는 시국선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 교수들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될 내일 시국선언에는 100여 명의 교수들이 뜻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오늘 시국 모임을 갖고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등 대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01년의 역사의 미국 최대 자동차 기업 제너럴 모터스가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종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상징 기업인 자산규모 822억 달러의 GM이 끝내 파산했습니다. GM의 파산은 지난해 리먼 브로더스와 워싱턴 뮤추얼 그리고 2002년 월드콤에 이어 미국 역사상 네 번째로 큰 파산 규모입니다. GM은 앞으로 파산법원의 주도 아래 구조 조정 작업을 진행하게 되며 법원은 주요 자산을 새로운 법인으로 넘겨서 뉴 GM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새롭게 출범하게 될 GM에 추가로 3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GM 지분의 60%를 보유하게 됩니다. GM and its stakeholders have produced a viable, achievable plan that will give this iconic American company a chance to rise again. GM은 앞으로 파산 보호 기간 동안 2만여 명의 직원을 추가로 감원하고 14개 공장을 폐쇄하는 구조 조정을 단행한다는 방침입니다. GM의 브리치 핸더슨 최고 경영자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최대 90일 이내에 파산 보호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종률입니다. 228명의 승객을 태웠던 에어프랑스 여객기가 실종됐습니다. 여객기는 벼락에 감전된 뒤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수색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객기가 이륙했던 리우데자네이루 공항으로 한번 가봅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공항을 이륙했던 프랑스 여객기는 벼락에 감전된 뒤 대서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브라질 정부가 군용기와 군함을 파견해 수색 작업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습니다. Share with the family of the victims what they have to suffer and to bring to them everything we can. 실종된 여객기에는 모두 32개국 국적자가 타고 있었고 여객기에는 한국인 1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셰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도시인 베로나시. 최근 다양한 역사, 예술, 건축물을 결혼식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줄리엣의 집을 찾는 예비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 quindi sposarsi in uno dei posti più famosi del mondo per l'amore eterno penso che sia significativo per tutti. Credo sia un ricordo indelebile per noi come città, ma soprattutto per chi anche da 베로나시는 결혼의 수도로 발전시킬 목표를 갖고 수년 전부터 결혼여행 관광 패키지 등을 개발해왔습니다. 리처드 골드스톤 검사가 이끄는 유엔 인권위원회 조사팀이 가자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유엔 조사단은 지난해 벌어졌던 3주간의 가자지구 전쟁과 그 전후에 발생한 모든 국제법 위반 사례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단은 앞으로 하마스군과 지역 주민들, 비정부 조직들과 접촉해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타닉호 마지막 생존자였던 밀비나 딘이 97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지난 1912년 4월 1,5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 당시 생후 9개월이었던 딘은 아버지를 따라 구명선에 탑승해 가족 전체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온 뒤에 중부지방은 오전에, 남부지방은 오후에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6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